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이번 투어를 마치고 나서 제가 느꼈던 사과대추 1년에서 3년차 재배자 분들이 놓치기 쉬운 7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하는 투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투어의 명칭은 베프스 시스템입니다. B지 재배 현장을 방문해서 에듀케이션 현장의 재배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라이프, 삶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높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저희 농원의 묘목을 일정 수량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년에 1회에서 총 3년 동안 현장을 가서 재배 관련돼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전해주는 국내 최초의 묘목 AS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작년 대비 개화 시기 및 나무 성장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자, 4월달 이상 저온으로 인해 가지고 냉해 피해도 입었고 또 새순 끝이 타는 증상이 전국적으로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유목 같은 경우에는 신초가 탐으로써 결과지, 즉 꽃이 달리는 그런 가지가 바로 나오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자, 보시면은 결과지가 이렇게 뻗어지고 결과가 신초가 안 나오게 됨으로써 나무가 꽃을 피게 되면은 생장을 하지 못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살리는 데 주력을 하시고 올 겨울에 강전정을 해서, 강전정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심은 길이의 절반 정도를 잘라주세요. 그렇게 심고 내년에 뿌리에 힘을 받은 상태에서 강하게 새순을 올리면 되는데요. 이렇게 1년차 같은 경우, 새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강정전에서 키우면 되는데 문제는 올해가 장마가 깁니다. 그래서 대추의 개화 시기는 장마와 맞물리는데 올해는 유독 장마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지금 전라남도, 경남,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마지막 3차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지만 이 세 군데 같은 경우에 이미 3차꽃도 피었죠. 게다가 이 날씨가 계속 흐리고 비가 오음에 따라서 각종 병균에 노출되기 때문에 각종 병해충을 예방하셔서 3차꽃 받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는 줄기썩은병이 전국적으로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줄기썩은병이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대추나무 가지 부패병으로도 더 유명합니다. 1년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은 상태에서 까맣게 변하면서 새싹이 안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2년생 같은 경우에는 싹이 이렇게 눈에서 조금 나오다가 이렇게 까맣게 타서 죽게 되고 검은 부분이 점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목 같은 경우에는 돌기가 나타나면서 목질부가 이렇게 까맣게 변하고 또 심하게 되면 나무 전체가 죽게 되는데요. 이는 사과 부패병하고 비슷합니다. 즉 가지와 줄기에 병균이 감염이 되고 심할 경우에는 형성층이 파괴돼서 이렇게 목질부가 검게 되는 증상인데요.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약제는 있는데 요 발생되는 시기는 즉 봄에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시기에 사용하는 탄저약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탄저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는 경농의 푸르겐, 팜한농의 모두랑, 바이엘의 나티보 등 몇 가지 약제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이 감염되어 있는 포장은 연초에 봄에 꼭 살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히 원래 유독 심했던 이유는 이 병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이렇게 가지나 줄기에 월동을 하고 겨울에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포자가 번지게 되는데 지난 겨울이 유난히 따뜻해서 이런 균들이 동사될 확률이 낮았습니다. 즉 생존율이 높았고, 그리고 4월 달에 강풍이, 바람이 되게 전국적으로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포자가 멀리 또는 다양하게 퍼져 가지고 작년 대비 이런 병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유목도 가해를 하지만 성목도 가해를 하기 때문에
포장에서 이런 병증을 발견하셨다면 꼭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혼장농들이 많으셨습니다. 제식거리를 맞추어서 대추나무를 식재를 하고 하다 보면은 골과 골 사이가 한 3m 정도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아까워서 고추라든지 채소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데요. 주로 고추를 많이 재배하시죠. 뭐 재배하기도 편하고 수확하기도 편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추랑 대추랑은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추는 질소를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추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뭐 복합비료라든지 뭐 17-라든지 21-라든지 아니면 더 많은 분들 요소를 주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것들 모두가 질소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무에서 질소를 많이 함유하게 되면은 나무가 웃자라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줄기 썩은 병도 질소가 많으면은 발생하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질소가 많으면 나무가 크게는 자라지만 튼튼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게다가 대추나무는 뿌리가 청석 옆으로 가기 때문에 골과 골 사이에 그 질소를 줬다 해도 나무가 충분히 뿌리에서 질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해서 1, 2년 차에 이렇게 재배해서 조금 하게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나무를 생각한다면 웃자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3년 차야, 특히 열매를 수확하는 시점에서는 고추 농사 재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1년차, 즉 정식했을 당시에 너무 과하게 나무에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린 나무 때부터 뭐 잡초 제거도 충분히 하고 나무도 영양분도 많이 줘서 잘 키워야겠다는 욕심이라든지 뭐 의욕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1년차 때 너무 과하게 주다 보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식재하고 새순이 약 한 30cm 정도 나와야지만 나무는 흡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뿌리에 좋은 아니면 나무에 좋은 뭐 값비싼 영양제 주는 것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더욱이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정식해서 그 땅에서 제대로 활착만 해도 한 70%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서 새순이 자라서 새순이 뭐 한 1m 50까지 자라면은 거의 100%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정식했을 당시에 관수시설이 잘 안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다 활착하는 데는 성공했고 1년 못 자란 것을 강정정해서 1년 만에 거의 2m까지 다 올린 케이스입니다. 1년생짜리 묘목이 본밭에 가서 활착만 하고 뿌리만 제대로 나 있다면은 2년차 때 1년 동안 못 키운 것을 한꺼번에 키울 수 있기 때문에 1년차 때는 너무 과하게 퇴비라든지 영양제라든지 비료는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개화기 때에 너무 독한 살충제 살포를 하시는 농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위에 거는 복조입니다. 즉 전통대추인데 전통대추와 밑에 있는 사과대추는 사용하는 꽃 또는 열매를 착화시키는 방법이 다릅니다. 복조 같은 경우에는 가지에 붙어서 이렇게 열매를 착화시키죠. 즉 1차 결과지에서 열매를 착화시킵니다. 하지만 사과대추는 1차가 아닌 2차에서 착화시키기 때문에 시기가 다릅니다. 자, 또 가세히 보면은 이렇게 묵은 가지에서 1차 결과지에서 바로 열매를 착화시키는 거고 사과대추는 묵은 가지에서 열매를 착화시키는 게 아니라 2차 결과지에 착화시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말이냐면은 사용하는 꽃의 시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복조가 1차고 사과대추가 2차입니다. 전통대추에 맞추어서 얘를 살포하게 되면은 얘는 농약이 과하게 됩니다. 과한 살충제 살포가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추의 꽃은 다른 작물의 꽃보다는 다소 약합니다. 대신 많이 피죠.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하지만 강한 살충제는 그런 꽃잎 또는 안에 있는 암수를 수술을 태워버립니다. 즉 뭐냐면 수정이 안 돼요.
제가 투어하면서 많은 분들이 꽃은 많이 피는데 수정이 안 된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분들의 사용했는 농약을 보면은 대부분이 벌독성이 강한 또는 살충제를 이중 혼용했는 그런 농가들이 많았어요. 물론 모든 약들이 복조에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조의 재배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사과대추보다는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복조에 맞춰진 건 맞는데, 사과대추 재배하시는 분들은 꽃 폈을 때는 되도록이면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벌독성이 없는 것들을 살포해 주시고, 그리고 크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살충제 이중 혼합은 피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고라니 피해입니다. 이제 일반 평야에서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산간 쪽에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라니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 고라니는 잎이 여린 것만 먹습니다. 신초가 나왔을 경우 어린 잎을 이렇게 갉아 먹게 되면 칼처럼 날카롭게, 이빨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날카롭게 이렇게 베이는데, 특이하게 고라니의 피해를 입은 새수는 자라질 않아요. 특히 사람이 뭐 딴 손을 한다라든지 가위를 이용해서 순을 제거할 경우에는 밑에서 새순이 나오는데, 유독 고라니 피해를 입은 새수는 더 이상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고라니 피해를 안 받도록 주변에 울타리를 쳐준다라든지 격가지 받는 나무의 위치를 좀 더 올려서 재배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마지막 7가지는 개화기 때는 양수분 공급량을 줄이십시오. 꽃이 피고 하면은 나무가 힘이 부족할 거고, 힘이 부족하면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왜 줄이라고 하냐면은, 대추나무는 흡비력, 즉 양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다른 나무들보다 우수합니다. 양분을 왜 줄여야 되냐면은, 그렇게 줄여 주셔야지만 꽃이나 또는 나무 결실되는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면은, 위에 꽃은 끝맺음이 순마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순마금이 안 돼서 새순이 발달되고 있는데, 끝맺음이 되는 나무들을 보면은 끝부분과 안쪽에 잎 색깔이 같아요. 또 색깔도 짙고 또 이렇게 윤택이 납니다. 즉 양분이 충분하다는 거죠. 나무가 양분이 충분하면 더 이상 꽃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끝이 막혀 있죠. 만약에 앞에서 내가 결실을 착실하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앞에서 문제 만약에 2차 꽃을 못 받고 3차 밑에 꽃에서 수정을 시켜야 되는데 끝이 막혀버리면은 더 이상 꽃이 나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개화기 때는 그 양수분량 죽이라는 건데, 이렇게 끝부분에서 약간의 연녹색을 띠면서 길게 빠져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야 설령 여기에서 착과를 못 시켰다 할지라도 여기서 착과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과대추 같은 경우에는 늦어도 7월 중하순까지는 양수분을 다소 줄이는 게 보다 높은 착과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사과대추 재배 1에서 3년차 농가분들이 놓치기 쉬운 7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유난히 깁니다. 그래서 사과대추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꿈꾸라 대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Sta la pu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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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mpa.